안녕하세요. 부동산 맛집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의 미슐랭, 부슐랭 조정호입니다. 오늘 아산 장제리 연화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 장제리에서 가장 대지 면적도 크고 건평도 큰 그런 매물입니다. 주택의 매매가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나오니까 계속 시청 바라고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 전면부터 한번 볼게요. 마당이 뚫린 쪽을 전면이라고 하고 조경을 해놓은 소나무들이 일부 좀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사람 다니는 기린 특성을 고려하면은 이런 조경수들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거실 창이 이쪽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안방 창하고 발코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택 외관은 스타코로 마감되어 있고 일부 이제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 자리도 코너에 위치하고 이쪽 건물 전면 쪽으로 다른 건물이 없어서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상공에서 마당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쪽이 어느 정도 데크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실에서 바로 출입할 수가 있고요. 이쪽 2층 발코니 공간도 활용을 하면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예전에 텃밭으로 사용하던 공간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요.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당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제리에서 100평 가까운 대지에 50평 가까운 건축 면적을 넣고도 마당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넓은 마당 크기입니다. 한쪽에 창고 공간도 따로 있네요. 주택을 상공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모습인데요. 이렇게 경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 다른 주택가의 경계도 콘크리트로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전기료 절감할 수 있게 태양열 발전기 하나 올려져 있고요. 약간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쪽 거실 있는 쪽이 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면적으로는 이쪽에 이렇게 숲이 형성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지상공원 산책로예요. 그래서 이제 숲세권에 이런 조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향 쪽으로 이렇게 거실 쪽에 갤러리 창이 있어서 채광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는 창, 그리고 2층 여기도 이 중앙 부분이 가족실인데요. 거실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도 통창으로 2개 설치해놔서 남향 쪽으로도 굉장히 볕이 잘 드는 집입니다. 건축 규모에 따라 법정으로 주차 대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세대예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사양에는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이쪽에 해버리면은 너무 많은 마당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지 면적 안쪽으로는 주차장을 뺐고요. 그래도 이 동네의 장점이 특히나 이 가장자리 쪽은 이 숲을 따라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를 해도 되고요. 보통 이제 여기 집 소유주분께서는 이 건물 옆으로 주차하고 현관이 뒤쪽에 있어요. 대면 현관 구조라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택 상공에서 연화마을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이게 주택이 거의 바로 상공이라서 먼저 초등학교 갈 때는 이쪽 도로라든가 그리고 이쪽 산책로 있어요. 산책로는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이 산책로 이용해서 등하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이쪽까지 가서 횡단보도 건너면은 중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마찬가지로 이 산책로 따라서 쭉
가면은 이쪽에 설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연화마을 택지지구가 쭉 이렇게 있고 단독주택 위주로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고요. 뒤쪽은 2종 전용 주거 지역이라 공동주택 타운하우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옆으로 이동해서 상공에서 보시면은 KTX 천안 아산역이 멀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불당동도 위치해서 최초에는 불당동에서 굉장히 근접한 곳이었지만은 현재는 이쪽으로 매곡리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어서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병원이나 애들 학원 갈 때 이 신불당으로 많이 갔는데 이제는 매곡리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건너편에 이렇게 용현마을도 보이고요. 그리고 녹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일부 아파트나 그런 것도 있고요. 혐오시설 전혀 없고 전부 이게 녹지 산책로라고 보시면 돼요. 지상공원이라고 해서 이쪽 프라디움 오피스텔까지 쭉 이어지고요. 주택 세부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아산 배방읍 장제리 위치에 있고요. 연화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그리고 현재 장제리에서 가장 크고 넓은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13억입니다. 대지 면적은 102.72평인데요. 100평이 뭐가 크냐고 할 수 있지만은 LH에서 최초 이쪽 장제리 단독주택지를 분할해서 분양할 때 보통 68평에서 한 70평 정도가 일반적인 크기였어요. 그래서 100평 정도면 굉장히 넓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죠. 81.65평이에요. 건축물 대장상에 등록된 연면적이고요. 이것은 건축 면적이 아니라 이거 오타 났습니다. 실사용 면적. 실사용 면적은 113.89평입니다. 이 실사용 면적이라고 하면은 1층에 포치 공간이라든가 현관문 앞에 그리고 맨 위층에 다락방 그런 면적을 총 포함해서 실사용 면적이 나와요. 보통 다락방이라고 하면 실사용 면적이라고 했는데 층고가 너무 낮다거나 해서 사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양쪽에 맨 위층의 다락방이 모두 층고도 높고 넓어서 굉장히 침실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활용성이 좋은 다락방입니다. 총층 2층의 단독주택이고요. 주차는 3대, 사용 승인은 2014년 8월입니다. 수도는 상수도고요. 난방은 당연히 장제리는 도시가스 들어오고 있고요. 방향은 거실 기준 동향이고요. 용도 지역은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 건축 구조는 목조 주택입니다. 주택 특징 한번 볼게요. 현재 장제리에서 가장 큰 대지와 건평으로 설계된 주택이고요. 시공사는 홈포인트에서 시공했습니다. 홈포인트라는 이 시공사가 목조주택 짓기로는 조금 노하우나 그런 경력이 꽤 되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1층 면적만 47.5평, 거의 50평 가까이 되죠. 그런 넉넉한 공간이고요. 1층에는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도 있습니다. 1층에 이 스크린 골프장만 해도 인테리어 비용이 전적을 뽑아보니까 한 3천만 원 됐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도 줄여서 몫을 직접 구해서 시공하신 골프장 인테리어 가격만 한 1,500 넘게 드셨다고 하네요. 서재와 욕실, 드레스룸까지 한 번에 있는 넓은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다락에 침실로 사용한 방 2개에 앞에 전실까지 있습니다. 구조 한번 보시면은 1층에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스크린 골프장, 그리고 게스트용 침실이 있고요. 이 스크린 골프장은 아까도 한번 말했지만은 인테리어 해서 빔 프로젝트도 있어서 이 영화관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층은 가족실, 거실입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드레스룸, 욕실, 서재까지 있고요. 방 2개에 욕실도 따로 있습니다. 3층 이제 계단 올라가면 전실 조그맣게 있고요. 양쪽으로 방 2개 있습니다. 이 방 2개는 침실로도 사용할 만큼 층고도 높고 넓습니다. 그럼 주택 설명 마치고 현장 영상으로 주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장제리에서는 이제 외관으로만 봐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제리 처음 지구 단위 계획할 때 LH에서 보통 68평에서 한 70평 정도의 크기로 지구 단위 이제 토지를 분할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건축을 하면 보통 35평에서 40평 내외의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한 70평에 건평 40평 내외로 그 주택들이 지금 실거래가 한 7억 중반에서 8억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대지 평수만 약 103평, 그리고 건물 평수는 1, 2층 40평씩 넘고 80평, 전용 면적만 80평에 서비스 공간, 다락이나 전부 합치면은 108평, 113평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조금 더 나간다는 점을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오늘 장제리 연화마을 단독주택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택 뒤쪽에 도로이고요. 이곳은 이 주택은 여기 목재 울타리로 이렇게 경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정원이었고, 현관은 뒤쪽에 있는 배면 현관 구조고요. 주택 외관은 이제 세라스킨하고 검은 색깔 포인트는 K뮤 세라믹 사이딩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관이 이쪽에 있고요. 한번 정원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태양열 전기 판넬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름에는 에어컨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좀 플러스, 겨울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기본 요금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일러 2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1, 2층 따로 설치되어 있어서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고장나거나 하면은 한 대는 살아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겠고요.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여기 S1 세콤에서 감지기나 CCTV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정원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울타리 출입문이 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원 공간이 있고요. 이런 공간도 꽃 같은 거 많이 심어서 예쁘게 가꾸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은 크게 많이 관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관리가 조금 잔디밭으로 하면 관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크 조각으로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간이 창고 하나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면 다 드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재 테이블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텃밭으로 사용하던 공간인데, 처음에는 이제 텃밭에서 작물 많이 기르시다가 현재는 너무 바빠서 잘 사용하지는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데크 공간 따로 있고요. 거실에서 이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택 뒷부분의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주택 뒤쪽이 북쪽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나 잔디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타설된 것이 조금
벌레나 그런 거 있어서 아무래도 좀 피할 수 있고요. 그런 이유보다는 여기 이제 집주인분께서 이런 콘크리트로 정확하게 집안 간의 경계를 나누어 놓으셔가지고 단독주택 보면은 집 경계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콘크리트만 부으면은 균열이 생기거나 갈라지고 하는데 여기 철근같이 심어서 균열 같은 것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생기지 않은 콘크리트 자닥이라고 하고요. 마감은 위에 데크나 아니면 화산석 같은 걸로 따로 마감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여기 포치 공간입니다. 포치 공간만 해도 3평이 조금 넘는 크기고요. 건폐율에 포함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을 사서 들어오실 분은 이 공간을 좀 더 확장해서 현관문을 이쪽에 달고요. 한 3평 정도 현관을 더 넓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주인분도 이제 이쪽으로 출입을 계속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살면서 확장 공사하기가 힘들어서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여기 확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관문은 YKK 일본산 이제 특수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키도 따로 맞춰야 되고요. 절대 어디서 뭐 복제나 못하는 그런 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관 이렇게 넓게 있고요. 여기 신발만 놔둘 수 있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편안하게 신발 벗고 신을 수 있게 이렇게 단차도 해놨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은 이렇게 넓게 팬트리처럼 창구처럼 해놓으셨고요. 그래서 신발 수납은 충분합니다. 대가족이 오셔도 신발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바로 여기 스크린 골프장이 있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이쪽이 집안에서 가장 백미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공간만 한 1,500에서 2,000 정도 시공비가 들었다고 하고 이 골프 프로그램은 따로 있습니다. 골프 내장 프로그램만 2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골프공이 나와서 바로 퍼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프공 이 두 줄 사이에서 골프를 치면은 여기서 감지를 한답니다. 그리고 저쪽에 맞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감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꼭 요 위에 있는 등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빔 스크린이나 이 골프 시설 드리고 가는 옵션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뭐 컴퓨터 연결해서 이쪽에서 따로 영화 보셔도 되는 공간이고요. 영화관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취미 공간입니다. 네, 1층 공간부터 둘러보겠습니다.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고요. 이 집은 참고로 이 벽체 사이사이마다, 그러니까 보통 단열재가 건물 외벽에 들어가는데 이 벽체 사이사이마다 단열재가 전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비용만 해도 한 400~500 정도 드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1층에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유리 파티션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욕실이고요. 여기 샤워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샤워할 때 뭐 여기까지 유리 파티션 도어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넓기 때문에 이쪽은 물기가 많이 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면대 이렇게 있고요. 보통 일반적인 욕실보다는 넓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의 창고, 뭐 청소도 보관하고 그런 공간이고요. 요 뒤쪽으로 이제 계단 밑에 공간인데 여기에 보일러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층에 있는 방 하나인데요.
에어컨 달려있고 난방 다 되고 남향으로 창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그냥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새로 들어오실 분들 가정 환경에 따라서 뭐 침실로 써도 상관없는 방입니다. 넓이도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제 거실로 가는 쪽인데 여기 미닫이 문으로 또 방하고 복도가 구분되어 있어요. 또 보일러도 2개 돼 있으면서 온도 조절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거실 따로 주방 따로 전부 난방을 조절할 수 있고요. 방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전부 조절이 가능해서 난방비가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난방이 가능합니다.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트레드밀 하나 설치해도 공간이 많이 남고요. 이쪽이 이제 거실 창호가 있는 쪽이 동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남쪽은 앞에 건물이 좀 들어서서 가리는데 거실에서 동향이 소나무 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창호는 이쪽으로 설치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또 이렇게 채광창이 갤러리 창, 환기창 이렇게 다 3개 나와 있어서 뭐 채광도 충분합니다. 충분히 밝고 온화한 느낌의 거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식탁이고요. 다이닝룸 공간조차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집이 목조주택인데요. 이렇게 거실 주방 공간이 이렇게 넓으면은 중간에 기둥이 설치되게 돼 있어요. 건축 구조상. 하지만 건축 당시 기둥이 있는 게 싫다고 하셔서 위에 대들보를 심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비용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드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주방입니다. 상하부장 따로 넉넉하게 있는 주방이고요. 그리고 이쪽 설거지 싱크볼은 환기창을 따라서 이렇게 뷰가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하나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인데요.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부 미닫이 문으로 해놨잖아요. 여닫이 문으로 하면은 굉장히 공간 잡아먹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센스 있게 미닫이로 잘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렉 설치해 놓으셨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여기 청소동구 뭐 빨 수 있는, 세척할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요. 딤채도 하나 여유롭게 들어갈 정도로 있고요. 그러면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집 평수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구조도 굉장히 넓고 크게 뺀 집인데요. 이렇게 중간중간 다 이렇게 미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 2층 이렇게 구분하는 미닫이 문 굉장히 중요하죠. 냉난방 효율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2층 가족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거실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그냥 2층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남향으로 이렇게 크게 창으로 뚫려 있고요. 그리고 3층에 다락과 이렇게 보이드 형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건축주분께서 처음 설계를 하실 때 위에서 차 마시고 앞에 이렇게 창 있고 여기는 포켓볼 취미 공간으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게 구상을 하셨다는데 막상 다락방은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포켓볼 다이도 원하시면은 드리고 가고요. 2층에는 이렇게 보조 주방 역할의 조그만 싱크대가 있습니다. 조리는 그렇게 못하고요. 간단한 거 이제 라면 끓여 드시려면 이쪽에 인덕션 같은 거 설치해도 되고 요즘에 휴대용으로 나오니까 전기 꽂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NX 제품 들어가 있고, 사실 이제 좀 큰 냉장고도 들어가는데 작은 냉장고 하나 놔두셨습니다. 그다음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집안 거의 묻은 문이 이제 여닫이 문도 있는데 이렇게 미닫이로 만들어 두셨고요. 안방도 이렇게 크게 넓게 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하나 들어가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남고 있고요. 이 천장은 편백 루버로 따로 시공을 하셨네요. 코팅 하셨고 에어컨 달려 있습니다. 창도 이렇게 갤러리 창으로 달려 있고요. 굉장히 넓은 안방입니다. 그리고 저기 동향으로 이 숲 조망에, 나지막한 숲 조망에 발코니 하나 있고요. 여기도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이제 마을 전경 바라보면서 차 한잔 하기 좋은 공간입니다. 바베큐 파티 이쪽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택 설계를, 안방이 큰데 이쪽에도 굉장히 크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와이프분 서재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이쪽은 나중에 서재로 쓰지 않으시면 드레스룸 크게 만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또 이쪽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알파룸 서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옷 진짜 많으신 분들은 따로 드레스룸 쓰시든가. 여기는 드레스룸 벽장으로 쭉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시스템 행거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실도 미닫이 문 설치되어 있고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샤워 부스 따로 있고요. 꼭 굉장히 크게 대중목욕탕 온 것처럼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타일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늬의 타일로 달려 있습니다. 월풀 욕조 이쪽에 따로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샤워, 그리고 2명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집주인 남편분 서재로 쓰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이제 서재로 현재 쓰고 계시는데 아이 방으로 쓰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다락 개념으로 이렇게 또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이 아이들 쓰면 굉장히 좋아할 공간이죠. 이쪽에 침실 마련해 줘도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애들 장난감 블록 쌓으면서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채광 때문에 천창도 뚫려 있고요. 천창에도 감시기 보안 때문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재로 쓰는 세컨드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방이고요. 그리고 2층에 공용 욕실입니다. 바로 손 씻을 수 있는 세면대 파우더룸처럼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조도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북쪽에 위치한 자녀분 방인데요. 방마다 에어컨 기본 설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지막하게 보이는 마을 풍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3층으로 가는 길인데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이제 미닫이문 이렇게 당기면 되고 넣으면 됩니다. 평소에 안 쓸 때는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냉난방 효율 때문에
미닫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양쪽으로 여기 이제 평다락이 이렇게 있고요. 난간 이렇게 안전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다락방이 있어요. 다락방 역시 굉장히 넓어서 침실로 사용해도 될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대신 난방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가족 수가 많아서 꼭 침실로 사용하겠다 이러면은 에어컨이나 이제 난방은 따로 이제 판넬 같은 걸로 시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그냥 물건 적재하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집주인분께서는 이 필요성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 이제 필요성이나 사용성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 여기는 뭐 침실 서재 따로 이렇게 만드셔도 굉장히 좋을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어서 이제 물건 같은 거 적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크기의 다락방 이렇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쪽에 뭐 침대 같은 거 놓고 이제 이쪽에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끝에다가 낮은 수납장 설치하시고 남는 공간에는 뭐 옷장 같은 거 좀 설치하시고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주택 소개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